요건 23년도 6월에 본 고2 모의고사 시험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 경제 지문이야. 경제 지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대신에 보통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 경제 지문은 경제 구조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왜냐면 너희들한테 고도의 경제학적 지식을 묻는 지문들은 잘 안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구조들만 잘 알아두면 돼. 선생님 잠깐만 보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람들이 실업률이 막 떨어져. 그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건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거랑 똑같겠지. 실업자가 적다는 뜻이야. 실업자가 적으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왜냐면은 돈을 버는 사람이 많잖아, 기본적으로. 좀 평균 내자면 더 많아져. 그럼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쓸까 적게 쓸까? 많이 써. 그럼 당연히 소비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만들어서 이때다 싶어서 많이 팔고 싶어? 아니면 적게 팔고 싶어? 많이 팔고 싶어.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 왜냐면 원래 10개를 10명이서 나눠서 사던 걸 소비가 많아졌다는 것은 10개를 20명이서 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배의 돈을 더 내고 사야 돼. 그럼 당연히 생산도 늘어나. 생산을 늘리려면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실업률이 또 떨어지고. 이래서 자꾸 뭐가 오르냐면 물가가 올라. 이런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동안 불렀었어. 인플레이션이야, 이런 현상이. 알겠지? 자, 그러면 서현이가 국가야.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에 어떤 연결고리 하나를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실업률을 높이든지 소비를 낮추든지 물가를 해야 물가가 안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생산을 많이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공장 세워야 되잖아. 회사에서. 그러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든. 근데 이자율이 낮으면 돈을 빌리기 쉽지만 이자율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그럼 투자가 좀 줄어. 생산이 좀 줄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쉽게 돈을 못 빌리게 해버리는 거야. 아니면 지금 아까 소비가 느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라고 그랬지. 세금을 늘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끊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게 정부 정책의 경제 지문의 대부분이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거대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쉬울까? 항상 이렇게 되지 않거든? 실제로 실업률이 오르는데 물가도 오르는 경우도 많아. 예전에는 이런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됐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학설, 새로운 경향, 그러니까 학설 위주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니네가 얼마나 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해봐야 조금 어려운 지문 나와봐야 그래프 정도 나와. 경제는 알겠지? 한번 해보자. 자, 완전 경쟁 시장 뭔지 모르겠어. 요거야.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야. 완전히 경쟁하는 시장이야.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구조야. 그러니까 의빈이가 도너츠를 하나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서 의빈 도너츠 히트를 쳐. 되게 맛있어. 그거랑 똑같은 품질의 도너츠를 서현이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의빈이가 한 개에 5천 원 받던 거를 둘이서 파니까 한 개에 2천 원, 1천 원 이렇게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왜냐면은 경쟁이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에 반해 독점 시장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어.
그래서 진입장벽이 존재해. 서로 차이점이 있네. 그치?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둘이. 의빈이가 도너츠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 누구도 이 기술을 따라할 수가 없어. 그럼 의빈이의 독점 시장이지. 그럼 의빈이가 이걸 10,000원에 팔든 20,000원에 팔든 아무도 견제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독점 시장이야. 여기까지 완전 이해됐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입장벽이라고 그래. 진입장벽이 낮으면 그만큼 들어가기가 쉬워. 누구나 따라하기가 쉽고. 알겠지? 근데 진입장벽이 높아. 막 의빈이가 도너츠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을 써. 막 거기에 막 나노 칩을 넣어가지고 막 사람들의 막 미각을 막 나노 기술로 인해서 막 절묘하게 자극을 해. 이런 거는 진입장벽이 어때? 높겠지. 이해됐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지. 의빈이 혼자서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 없어? 경쟁을 하게 되면 없어. 경쟁이기 때문에 나 혼자 5,000원에 팔면 망해. 서연이가 1,000원에 파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그렇다고. 그래서 개별 공급자,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돼버려. 대부분 도너츠를 2,000원에 팔고 있으면 의빈이도 2,000원 즈음에 팔아야 돼. 어쨌든 이해됐니? 이때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방금 설명했던 이야기지. 시장 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가격으로야. 이거는 의빈이가 3,000원에 팔면은 얼마든지 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2,000원에 팔면 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생산해서 내가 파는 거야.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이라는 건 요거야.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꼭 좀 알아줘. 한계 수입은 뭐다?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한 개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수입은 일정하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여기 이제 차이점이 나오겠지? 굉장히 중요하지. 차이점. 반면에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서 시장 가격을 조절할 힘을 가져. 아까 얘기했지만 나노칩을 넣은 꽈배기, 나노칩을 넣은 꽈배기는 너무 맛있어. 의빈이밖에 못 팔아. 그럼 가격을 누가 결정해?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야 50만 원에 할래. 이거 사 먹을 사람은 사 먹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를 통해 이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이 시장 지배력이라는 건 이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조금만 생산할래. 이해됐니? 그렇다면 독점 기업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제를 화제라고 하자.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 이윤 극대화, 독점 기업.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의빈이가 원래 20개 만들던 걸 10개 만들면 50만 원이다가 어떻게 된다고? 100만 원이 된다는 뜻이야. 반대로 10개 만들다가 20개 만들면 50만 원이던 게 25만 원이 되는 거고. 이해됐니? 예를 들어서 독점 기업이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한다면 가격은 이전보다 다 낮춰야 다 팔 수 있어. 이때 가격을 90만 원이라 한다면 총 수입은 180만 원이 돼. 어렵지 않지? 그래서 10개에서 11개를 만들었어. 혹은 1개에서 2개를 만들었어. 100만 원에서 어쨌든 가격은 낮춰야 돼. 그럼 90만 원이 돼. 그럼 2개를 파니까 180만 원이야. 원래 하나를 팔 때는 100만 원이었잖아.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소득은 얼마야? 80만 원이야. 왜? 하나를 생산했을 때 얼마였으니까? 100만 원이었는데 2개를 생산하니까 90만 원씩 2개 180만 원. 여기서 얻는 내 2개를 판매했을 때 이득은 한 개 수입은 80만 원인 거야.
이해됐니? 응. 자, 그래서 좀 적어볼게. 한 단위 얼마였어? 100. 이 단위는 90 플러스 90. B니까 180. 이걸 서로 어떻게 해줘? 빼주면 뭐가 나와? 한계 수입이 나오지? 한계 수입은 얼마야? 180에서 100을 빼서 8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더 생산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 수입이야. 다시 말해서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을 낮춰야 하니까 독점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아. 이해됐니? 세 단위를 하게 되면 우리 연습해볼까? 세 단위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세 단위는? 상관없어. 80이 됐든 70이 됐든 상관없어. 알겠지? 어쨌든 가격은 낮춰야 돼. 꼭 10씩 낮아진다는 것도 없어. 규칙이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낮아져야 된다는 뜻이야. 70으로 해볼까? 그럼 70 해봐야 얼마밖에 안 남아? 210이야. 그러면 두 단위를 생산할 때보다 세 단위를 생산할 때 한계 수입은 얼마 늘어? 30만 원밖에 안 늘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기업 경영이 쉬운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2단위에서 3단위를 빼면, 아이고 미안해. 3단위에서 2단위를 빼면 한계 수입 얼마 나와? 30만 원 나온다고. 알겠지? 왜 180, 210에서 180을 빼야 되거든. 이해됐니? 1단위에서 3단위를 빼면 그럼 110 되는 거야, 한계 수입이.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 항상 그렇게 나와. 1단위를 생산할 때보다 3단위를 생산할 때 한계 수입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때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 수입과 더불어 한계 비용을 고려한다. 한계 비용 당연히 고려해야 돼. 한계 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야. 만일 한계 수입은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이 증가시키고 반대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해. 이 최적 생산량은 뭐냐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뭐라고 그래? 최적 생산량이라고 그래. 자, 한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한 개를 생산했을 땐 비용이 예를 들어서 90만 원 들었다고 아이고 너무 크다. 50만 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해됐니? 50만 원 들었어. 그러면은 한 개의 비용은 얼마야? 50만 원이지. 두 개 생산할 때는 비용이 그렇게까지 막 늘진 않아. 두 배로. 왜? 같은 생산자가 만드는 거잖아. 어차피 기계 같은 건 다 설비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생산할 때만 돈이 좀 많이 들어 뭐든지. 알겠지? 그럼 두 개 생산을 하니까 재료만 조금 더 들겠지? 인건비 조금 더 들고. 그럼 이때는 한 뭐 70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때는 뭐가 더 많아? 한계 수입이 여전히 많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계 수입은 80이었잖아. 근데 한계 비용은 70 든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생산을 하나 더 해도 되겠네. 아직은 수입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쭉 늘리다가 어느 순간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야. 내가 파는 것보다. 그럼 다시 생산량을 좀 줄여. 그래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결국은 그 경계점을 찾는다고. 알겠지? 뭐와 뭐가 딱 같아지는 비용?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딱 같아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서 이제 생산량을 결정을 하겠지. 10개 이상 생산하면 한개 비용이 더 드네 하면 더 생산 안 해. 9개 생산하면 조금 비용을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더 생산하고. 이해됐니? 네. 이후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유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찾아낸다. 우리 이거는 배웠지? 최대 지불 용의. 최대 지불 용의는 언제 배웠냐면 무슨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거 우리 내신 대비하면서 배웠지? 그치? 우리 내신 대비하면서 다 배웠어. 그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과서들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툭툭 나와. 최대 지불 용의는 뭐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야. 근데 최대 지불 용의는 사람마다 달라. 의빈이가 학원 오는데 그래 학원 요 정도 서비스면 난 50만 원까지는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사연이는 나는 35만 원까지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수준을 이제 가격을 책정하게 되지. 근데 내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니네 마음을 속속들이 알면 알수록 좋겠지. 그 근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 너희 지불 용의 가격에서 우리 학원 실제 가격을 빼면 그 사이의 가격을 뭐라 그래? 너희들의 소비자 이익이라고 하지 이거를. 그냥 개이득 받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최종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근데 독점 시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해볼 수 있어. 그래 뭐요 정도 되니까 애들이 안 사네? 그러면 가격을 조금 어때? 내리고. 그랬더니 사네? 조금 더 올려봐. 이렇게 독점 시장에서는 할 수 있어.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경쟁자가 너무 많거든.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내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니까 수요자, 오히려 사는 사람한테 어때? 부정적이지. 우리도 학원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니네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이해됐지? 근데 학원이 여수에 딱 하나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마음대로 가격을 하겠지. 그래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해?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어. 그래서 폐해 규제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 독과점은 해도 돼, 안 돼? 돼.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아. 하지만 막 담합해가지고 야 오늘부터 우리 세제 가격 5천 원 올리자 여러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야 독점은 하는데 야 니네 맘대로 그렇게 가격 조정하려고 들지 마 시장에서. 그거는 좋지 않은 일이야 라고 제안하는 게 뭐다? 폐해 규제주의야. 폐해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막겠다라는 거야. 독과점은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 부분 좀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이런 것들이 함정으로 나오기 좋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중요한 담화표지. 하지만 괜찮니? 항상 나오는 패턴이잖아 사실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첫 번째 뭐가 있어? 착취 남용. 두 번째 방해 남용이 있어.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걸 뭐라 그래? 착취 남용이라고 그래. 방해 남용은 남을 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걸 방해한다고 그래. 알겠지? 착취남용은 내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너한테서 돈을 10,000원이라도 더 끌어내려고 하는 게 착취남용. 야, 내가 여기 이미 독점 시장이야. 근데 의빈이가 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그래 이 시장에. 근데 내가 그걸 막 막아버리는 거야 내 맘대로. 갑자기 걔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버린다든지 폭탄 세일 같은 거. 그럼 의빈이가 들어와서 버틸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런 게 뭐야? 방해남용이. 알겠지? 먼저 착취남용은 그래서 뭐부터 설명해주고 있어? 착취남용부터 설명해주고 있고, 두 번째 방해남용은 여기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야. 내 맘대로 가격을 막 조절해버린다고. 방해남용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보자. 여기 1 미안 1-1
용역 대가를 그 다음에 출고량을 조절하는 거 1-2 조건이 되겠네. 착취남용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방해남용은 2-1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막 방해 못하게 하는 거야. 또 너 나랑 비슷한 제품 만들었네? 나 오늘부터 세일할래. 너가 망할 때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실제로. 그치? 의빈이가 스마트폰 엄청나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갑자기 애플에서 오늘부터 무료 행사를 한대. 그럼 의빈이는 사업 뭐 얼마 신규 사업자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망하겠지, 그치? 그렇게 하는 것. 대표적으로 약탈적 가격 설정과 베타 조건부 거래가 있다. 그래서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는 건 뭐야? 요거야.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매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우리 2-2번에 2- 지금 방해남용, 그치? 방해남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네. 베타 조건부 거래는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해. 요거는 요거야.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야. 그래서 여기는 뭐를 이제 제시하고 있냐면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그치? 뭐에 대한 사례야? 2번에 대한 사례지, 그치?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괜찮니? 혹은 신규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겠지. 이 두 가지는 가격을 내 마음대로 설정해버린다든가 방금처럼.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도 모두 뭘로 친다? 방해 남용이라고 쳐. 알겠지? 합의해도. 왜냐면 그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 아니면 강요에 의한 합의일 가능성이 높아? 강요에 의한 합의일 가능성이 높거든. 야, 앞으로 내 물건 앞으로 10만 원에 받아. 어제까지는 3만 원이었지만 10만 원에 받아. 합의할 거지. 안 그러면 니네한테 물건 안 줄 거야. 이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받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합의에 의해도 이렇게 돼.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하고 있는 거 첫 번째 착취남용, 두 번째 방해남용, 또 세 번째 뭐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네.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여 형성하는 것이야.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건 이런 거야. 동일한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이렇게 하는 걸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그래. 어렵지 않아? 세제 만드는 회사들 한 3개가 뭉쳐가지고 오늘부터 5천 원 올립시다. 생산량은 요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다른 기업 하나는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네. 이때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해. 명시적은 서로 의사표현을 한 경우, 묵시적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있잖아. 오늘 내가 의빈이한테 야 오늘 내가 짜장면 사줄게. 중국집 가자라고 했는데 의빈이가 이러고 그냥 갔어. 근데 이제 거의 먹을 거야. 99%. 서로 알고 있어, 서로. 이런 게 묵시적 합의, 알겠지?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해도. 서로 알고 있는 경우 있잖아. 눈빛으로만. 이러한 담합은 왜 묵시적이라는 게 정확히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선생님이 굳이 그 법률 용어를 내가 세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알겠지? 이러한 담합은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입증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묵시적 합의도 포함해. 알겠지?
그래서 묵시적 합의를 포함하는 이유가 뭐야? 요거야. 따라서 입증부담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야, 니네 합의했지? 라고 했을 때, 우리 합의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야, 그럼 니네가 합의 안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 입증부담을 누구한테 준다? 그 기업들한테 주는 거야. 니네가 스스로 증거 가지고 와. 경감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경쟁적인 제한적 합의만 있다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을 줄 수 있어. 알겠지? 시정조치는 야 똑바로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과징금 야 벌금 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33번 벌금은 사실 과징금이랑 다르기는 한데 구분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은.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자. 33번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치? 이건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 넘어갈게. 34번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 니은 얼른 찾아보자. 기업 완전 경쟁 시장 니은은 독점 시장이네. 그래서 요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요거는 독점 시장이야. 얼른 찾아보자. 답. 답은 5번이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더 큰 건 어디야? 독점 시장이지. 여기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서 시장 경쟁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까지 이런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어. 몇 다시 몇 번? 방금 몇 번이었니? 34번. 34-5번의 근거가 되겠네. 독점 기업 시장이 시장 지배력은 더 어때? 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 써 있어. 수밖에 없고 여기도 34-5번의 근거지. 시장 지배력이 작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미 정해진 가격대로 해야 돼.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네. 35번. 그래프 잘 해석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 그림은 가상의 독점 기업이 갑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과 생산. 독점 기업이네. 독점 기업에 줄쳐두고. 수요곡선은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 수요곡선. 요거는 뭐를 나타내?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야. 자, 한계 비용 곡선, 한계 수입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은 여기네. 괜찮아? 그래서 위에 올려보자. 여기 있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뭐 한다?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괜찮니?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최적 생산량이 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최적 생산량 Q1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36번이었니? 맞니? 35번이니? 35 보기.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35 보기.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 가격으로 결정된대. 그러면 해당 생산량은 이미 어디로 결정됐어? 여기로 결정이 먼저 된 거지.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것, 여기네. 이해됐니? 이 가격에 팔아도 되기는 한단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보다 한참 낮아. 최대 지불용이보다 한참 낮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팔겠어? 여기에 팔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에 팔아도 상관은 없어. 그럼 수요하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 많을 뿐이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가격은 낮아. 이해됐어? 응. 그러니까 최대한 높은 가격에 딱 팔아버려. 요게 뭐가 돼 그러면? 이게 뭐라고 써있니? 최종 시장 가격이라고 써있네. 최종 시장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프 해석됐어? 그러면 독점 시장에서? 그럼 답 한번 찾아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러면. 답은 2번이지. 답은 2번이야. 자, Q2로 늘렸어 만약에. 그럼 뭐가 더 많아? 비용이 더 많잖아. 이해됐니? Q2로 늘리면 생산을 많이 하니까 한계 비용이 점점 한계 비용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고. 이해됐지? 근데 수입은 어떻게 돼? 수입은 점점 줄잖아. 수입은 0원이야 여기서는. 여기 수입이 0원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비용은 어때? 비용만 많아. 손해만 엄청 보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수입 0원이잖아. 여기 가격 0원이잖아 지금. 알겠지? 응. 남이 풀면 쉬워. 그치? 응. 남이 풀면 너무 명확한데. 자 보자. 36번 한번 볼게. 독점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이렇게 설정하면 지불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이 이게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시장 진입에 제한을 막고 기업 간 경쟁을 여기서 이제 C부터 한번 해보자. C부터. 이거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우리 이런 거 A부터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좀 그 틀에 갇힌 사고에서 좀 벗어나. 알겠지? 상식적으로 이거 촉진해야 돼, 억제해야 돼? 경쟁을, 기업 간 경쟁을.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려면 당연히 촉진이지. 기업 간이 경쟁을 해야 가격이 낮아져서 합리적인 가격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응. 여기 이를 규제한다고. 알겠지? 응. 이를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경쟁을 촉진해야 된다는 뜻이지. 응. 이거 몇 다시 몇 번? 지금 몇 번이었어? 36 다시 뭐 C?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촉진이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넣어보면 돼. 넣어보자. 독점 기업이 한계 비용보다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면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해서 제품 가격을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는 데서 딱 결정한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랑 그 한계 미안해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입이 같은 지역에서 딱 한다고 그랬지. 근데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좀 더 높게 설정해. 그러면 높게 설정했어. 애초에 높게 설정하면 한계 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 안 사? 안 사겠지. 이거는 여기는 당연히 소비 감소야. 요 부분만 봐도 돼. 알겠지? 한계 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소유자들은 안 사. 한계 비용은 이미 가격을 이렇게 설정한 금액이고 괜찮니?
그래서 답은 1번이네. 그냥. 그래서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들, 요런 경우들 방금. 지금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했어, 안 했어? 높게 설정했잖아. 원래 요 가격에 해야 되는데. 맞아? 야, 얘네들이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사내에서 요만큼 높게 판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요거보다 나는 이거에 한 50만 원까지 쓰기 아까운데 하는 사람들은 안 산다고. 딱 5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애들만 사. 이해됐니?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그래 니네들만 사 라고 하는 게 독점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지위야. 이해됐어? 근데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이제 공정거래법이고 37번 한번 보자. 반도체 판매 1인 A사는 PC 업체들에게 경쟁 업체에 B사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 부당이네. 그치? 상호 합의를 거쳐 이 합의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정금을 부과했어. 자, 국내 건설업체 C는 거의 끝났어. 유빈아 조금만 집중해. C사는 신축 공사 입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D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묵시적으로 합의했어. 이거 묵시적 합의 들어가 안 들어가? 합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묵시적도 포함된다고 그랬어. 그 결과 D사가 최종 사업체로 선정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명하였다. 둘 다 처벌받았네. 자, 답 찾아봐. 답은 4번이네. 여기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에 합의만 있다면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회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대.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방금 몇 번이었니? 37-4번에 근거가 될 거야? 맞아?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공동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공동행위로 봐. 38번은 알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지? 어려운 선지 있으면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봐서 하고. 자,